숟가락 방식은 맛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든 재료가 골고루 대표성을 얻는 방식이랄 수 있는 거예요. 지루하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잘날의 선택 비빔밥 비비기 대전 사회를 맡은 푸드 파이터 아니 푸드 저널리스트 입맛 저격수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소울푸드 비빔밥, 그런데 비빔밥을 비빌 때 여러분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나요? 숟가락? 아니면 젓가락? 오늘 이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먼저 비빔밥의 본질은 떠먹는 맛이라고 외치는 숯비파의 대변인 대한민국 밥공기협회 회장 숯비파님을 소개합니다. 밥은 밥답게 숟가락으로 비벼야 진짜죠. 숟가락은 기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빔밥은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젓가락파의 대변인, 젓가락으로 비빔밥을 비벼먹는 퍼포먼스로 10만 팔로우를 보유한 SNS 스타 젓비파님을 소개합니다. 숟가락으로 비비면 그건 비빔밥이 아니라 밥주걱으로 퍼먹는 거죠. 비빔밥은 혼합체의 예술이에요. 그에 걸맞은 섬세한 비빔의 과정이 요구됩니다. 먼저 K-팝 메인 보컬처럼 원샷 원킬의 존재감을 외치는 숟가락파, 비빔계의 BTS 숯비파님 말씀하세요. 비빔밥의 핵심은 올인원이에요. 숟가락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담아내는 센터 같은 존재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을 주장하셨습니다. 다음은 꾸안꾸 스타일로 맛의 레이어드를 완성하는 젓가락파, 비빔계의 패셔니스타 젓비파님 말씀하세요. 숟가락으로 비비면 그건 마치 명품 옷을 세탁기에 돌리는 것과 같아요. 젓가락은 재료 본연의 감성과 본색을 살려주는 힙한 도구입니다. 그럼 각 주장자별로 비빌 때의 장점을 비빔 과정의 관점에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젓비파님, 우선 젓가락 사용 시 확대해서 보면 시금치 잎 한 줌, 콩나물 한 줄, 밥 몇 알간 미세 접촉면을 만듭니다. 이때 섬유질은 열리지 않고 결만 살짝 벌어져 각 재료의 물속인 흔들림, 아삭함, 쫄깃함이 그대로 남아 식감이 보존됩니다. 이어 젓가락은 고추장을 포인트 코팅하게 되는데 한 번에 과하게 묻히지 않고 밥알 표면과 나물의 접촉면에 얇은 점막처럼 발라지죠. 고추장 입자들이 국소적으로 흡착되는 거예요. 이 결과로 고추장의 매운 기운이 층별로 스며들어 맛의 레이어가 생기죠. 젓가락은 밥알 표면을 살짝 긁어 결을 벌리게 되고 이때 나물의 수분이 흡수가 일어납니다. 동시에 밥알은 뭉치지 않게 유지가 되는데 이건 씹을 때 각 재료가 다른 시간축으로 터져 맛의 시간차가 중요한 분에게 최적의 맛을 선사하죠. 종합하면 젓가락 방식은 국소적 혼합이므로 맛의 표준 편차가 커서 한 입은 강렬한 시금치, 다른 입은 콩나물의 아삭함, 뭐 이런 변동성이 매력이 되는데 한마디로 맛의 다이내믹형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죠. 참고로 젓가락은 횟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텍스처가 무너질 수 있으니 6에서 8회 정도 짧고 자주 국소 회전을 시켜주고 속도는 중저속으로 국부 침투를 유도하세요. 그러니까 쥐깨처럼 잡고 집어 비벼야 재료의 개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젓가락 역할을 듣는 게 아니라 아폴로 우주선 착륙 과정을 듣는 것 같군요. 자, 이어서 숯비파님. 젓비파님은 동력학과 연력하게 된 문외한이군요. 설명 황당합니다. 숟가락 비빔은요, 한 번에 넓은 면적을 긁어들여서 전체 재료들을 하나의 층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강한 전단과 압력으로 전체 표면적을 늘리죠. 이때 난류가 생겨 고추장 기름 수분이 급속히 분산되고 색과 맛이 빠르게 균질화됩니다. 자동차로 치면 도색하는 과정과 비슷하죠. 고추장을 중앙에 올리고 큰 원을 그리면 숟가락의 압력과 회전으로 고추장 입자가 미세한 방울로 쪼개져 전체에 분산됩니다. 그러니까 고추장의 기름성과 물성분이 밥알 표면에 숨차 균등한 필름을 형성해서 단 한 숟갈의 맛의 균질도가 극대화됩니다. 또 숟가락 사용은 전체를 압축하는 효과가 생기는데 밥알을 적당히 눌러 표면을 풀어주면서 고추장이 더 잘 스며들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밥알 내부 전분이 표면으로 이동해서 점성이 강화되고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더 촉촉하고 한 덩어리로 먹기 좋은 상태가 되죠. 숟가락 방식은 맛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든 재료가 골고루 대표성을 얻는 방식이랄 수 있죠. 지루하군요. 자, 이어서 K-팝과 패션의 대결. 먼저 숯비파님, 숟가락이 왜 메인 보컬인지 보여주시죠. 보십시오. 숟가락은 마치 K-팝 그룹의 킬링 파트 같습니다. 넓은 표면적과 압력으로 모든 재료를 순식간에 하나로 합쳐버리죠. 젓가락으로 비비는 건 마치 파트를 받지 못해 무대 뒤에서 쭉
삐걱거리는 엑스트라 같다고요. 비빔밥은 직진입니다, 여러분. 숟가락으로 막 비비면 밥알과 나물의 시그니처가 다 뭉개져요. 젓가락은 마치 패션처럼 재료의 컬러와 텍스처를 살려 레이어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젓가락으로 살짝 들어서 한 입 먹으면 고기, 밥, 나물의 맛의 믹스앤매치가 완성된다고요. 아, 그렇게 올인원으로 뭉개버리면 그건 마치 유행진한 단체복을 입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숟가락으로 비빈 비빔밥은 마치 완벽하게 안무를 맞춘 칼군무 같아요. 빈틈없이 모든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완벽한 맛을 내는 거죠. 젓가락으로 비비는 건 마치 프리스타일 댄스처럼 엉망진창이에요. 효율성을 어디에 갖다 버렸습니까? 프리스타일 댄스가 오히려 더 힙한 거 모르세요? 요즘 트렌드는 자연스러움입니다.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살리는 것이 바로 미식의 트렌드예요. 재료들이 비명을 지른다고요? 왁 하고 이렇게요. 이건 맛의 인성 문제입니다. 네, 대단한 열기입니다. 잠시 이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문화적 트렌드 관점에서 최근 SNS를 강타한 비빔밥 인싸, 비빔밥 쉐키쉐키 챌린지의 창시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싸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는 드렸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젓가락으로 손목 아프게 비비는 건 옛날 얘기죠. 요즘은 이렇게 제가 거는 쉐이커 속에 모든 재료를 싸장아놓고 흔들어요. 비벼요. 이게 바로 비빔밥 샤키샤키 챌린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손목도 안 아프고 재료도 뭉개지지 않고 맛의 감성도 지키면서 완벽하게 섞인다고요. 싹 다른 게죠. 비빔의 최근 트렌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쟁과는 관련 없는 내용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 누가 섭외했니? 자, 그럼 이어서 비빔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학수사대 푸드 사이언티스트의 입맛 저격수 관점에서 한국의 소울푸드 비빔밥, 오늘의 이 숟가락과 젓가락 논쟁에 마침표를 짓기 위해 과학적, 영양학적 접근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숯비파 말씀하시죠. 숟가락은 물리학적 효율성의 결정체입니다.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의 혼합이 아니에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극대화하는 과정이죠. 네, 엔트로피 말씀하셨습니다. 비빔밥의 맛의 레이어를 지키려는 젓비파의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비빔밥은 단순히 섞는 게 아니라 맛의 큐레이션입니다. 젓가락은 재료 본연의 영양 성분과 식감을 보존하는 데 최적화된 도구죠. 수비파님, 숟가락의 과학적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숟가락은 넓은 표면적을 이용해 밥알과 고추장, 나물을 동시에 압축하고 섞습니다. 이것은 압력과 마찰을 동시에 발생시켜서 모든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는 효율적인 질량 이동을 가능하게 하죠. 젓가락으로 비비는 것은 마치 손가락 두 개로 시멘트를 섞는 것 같아요. 이는 물리적 비효율성의 극치죠. 비빔밥의 엔트로피를 낮춰 맛의 균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엔트로피라뇨. 그건 과학이 아니라 테러입니다. 박사님, 비빔밥에 들어가는 시금치, 콩나물 등은 열에 약한 수용성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숟가락의 강한 압력과 마찰은 이런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파괴해서요, 영양학적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젓가락은 재료와 밥알 사이에 미세한 공기층을 유지하며 부드럽게 섞기 때문에 나물의 아삭한 식감과 영양 성분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요. 젓가락으로 비빈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영양 보존의 예술입니다. 아니, 비빔밥 들어가는 고추장의 점도는 젓가락으로는 비비기 힘든 수준이에요. 숟가락의 지렛대 원리와 넓은 표면적을 활용해야만 고추장이 밥알을 분자 단위로 결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비빈 비빔밥은 밥알이 고추장에 묻지 않고요. 마치 밥에 빨간 물감 묻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숯비파님, 젓가락 말씀하실 때 락자를 강하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자가 강조화되면 방송에 적절치 못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박사님, 진정한 맛은 모든 재료가 동일하게 섞이는 게 아니에요. 밥알, 고추장, 나물이 따로 놀면서 각자의 맛을 내다가 입안에서 서로 다른 맛의 앙상블을 이루는 것이죠. 젓가락으로 비비면 밥알이 뭉개지지 않아 밥알의 탄수화물이 침 속의 아밀라제와 더 잘 결합해서 단맛을 더욱 오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숟가락으로 뭉개진 밥은 그냥 찹쌀뿌리죠. 두 분의 팽팽한 기싸움 좋습니다. 이번엔 행동학적 관점에서 토론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숯비파님, 숟가락으로 비벼야 하는 이유 짧고 굵게 한 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 넓은 그릇에 젓가락 두 개로 뭘 비비겠습니까? 비비다가 손목 나가요. 숟가락은 한 번에 푹 떠서 확 비벼버리면 끝! 이게 바로 속전속결의 미학 아니겠습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넘사벽이죠. 속전속결 좋죠.
하지만 비빔밥은 비벼야 할 재료가 얼마나 많은데요. 숟가락으로 비비면 어휴 밑에 있는 밥은 그대로 있고 위에 있는 재료만 섞여서 층간 소음처럼 층해진다니까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비벼요. 밥알과 나물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섬세한 손길로 디테일을 살리는 거죠. 숟가락으로 막 비비면 나물들이 뭉개져서 맛의 밸런스가 깨져요. 뭉개지다니요. 그건 비비는 스킬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숟가락으로 비비는 황금 비율, 황금 기술을 전수하고 있어요. 숯비파님, 밥을 비빈다는 행위의 사전적 정의를 아십니까? 섞이도록 휘젓거나 뒤섞다입니다. 숟가락은 그냥 밥을 옮기는 도구일 뿐 젓가락이야말로 비빔밥의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믹스앤 매칭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입니다. 숟가락으로 비빈 비빔밥은 뭐랄까 아쉬운 완결? 아니 전현무 기획2에서 숯비가 최적이라고 했다니까요. 아 전현무가 비신인가요? 비신이요? 아 비빔밥 신이요. 아 토론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막장으로 가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전주 비빔밥집을 50년간 운영했던 비빔 할머니의 충격적인 결론, 숟가락, 젓가락을 넘어선 궁극의 비빔은 바로 손이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매번 손으로 비빌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딸랑딸랑 알림 설정은 필수. 여러분의 의견 댓글을 부탁해요. 다음에 더 신박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맛의 진실 비빔밥 비비기 대전 감사합니다.